네, 이제부터는 국내와 해외 이슈들 하나씩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외신 오르는 블룸버그 관련해서 다뤄드리게 됐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주택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의 이야기입니다. PPI lowest in 3 years, jobless claims lower. PPI가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바로 킥박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미국의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도매 물가 상승폭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이어진 페드의 통화 긴축 정책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는 추가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6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 즉 PPI는 전년 대비 0.1% 상승을 했는데요. 2020년 8월 이후 최소폭입니다. CPI가 예상치를 어제 하회한 데 이어서 PPI까지 이렇게 발표되자 외신들은 미국 경제가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증거가 더 하나 추가됐다라는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도록 할까요? 관련된 외신인데요. 과열된 노동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보다도 감소한 23만 7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시장이 25만 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 것과 달리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이걸 지켜보던 모건 스탠리는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PPI는 전날 CPI가 보여준 이 인플레이션 냉각을 확인을 했지만 예상보다도 낮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노동시장 우려를 상기시켰어. 여전히 7월 FOMC 금리를 더 인상할 예정이야라는 분위기를 전합니다. 다음 그림 볼게요. 그래서 제가 한번 CME 패드워치를 들어가 봤습니다.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25에서 50bp 인상 확률이 거의 92.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0%를 넘고 있죠. 다만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상 이후에 9월에는 동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어서 자세한 분석은 교수님 통해서 인사를 드리면서 여쭤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시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들어서 지금 미국이 4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은 올해 들어서 17% 이상 상승을 하면서 4,500선에 달했는데 어떤 이유들이 작용을 한 걸까요? 예, 일단은 지난주에 노동시장 지표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ADP 고용 변화는 예상보다 2배 이상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실업률까지 떨어지면서 노동시장이 너무 좋게 나왔었죠. 따라서 연방준비위원회도 더욱 강력하게 금리를 올해 2번은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이번 주에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금리를 조금 더 올리면은 당연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밤 나온 23만 7천의 실업수당 청구는 지난주보다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마다 나오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아직도 노동시장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오늘 나온 지표 중에 조금 좋은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실업자가 오늘 172만 9천 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더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이 약간은 부드러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효과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2번까지는 올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물가가 많이 둔화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한 것 같네요, 교수님. 맞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이 부드러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물가가 2%까지 떨어질 것을 바라고 있죠. 그래서 이틀 전 나온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6월달 4%에서 3%로 떨어졌고 연준이 바라보는 근원 물가지수가 5.3%에서 4.8%로 상당한 감소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난방용 에너지, 중고차,
월세 등의 하락이 주목되었고요. 특히 연준이 바라보는 슈퍼코어 쪽의 물가가 떨어진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거기에다가 어제 나온 생산자 도매자 물가지수인 PPI가 0.9%에서 0.1%로 하락하였으며 예상인 0.4%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작년 7월 이후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근원 PPI도 2.6%에서 2.4%로 하락하였습니다. 예상은 2.6%였는데요. 그것보다 0.2%더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처럼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3.8%로 낮아진 만큼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예상이 2번에서 1번으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침체보다는 완만한 둔화를 예상하는 시장은 연준이 이번 7월 26일에 한 번 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하여 5.2%에서 5.5%로 올린 후에는 올해 말까지 계속 금리를 올리지 않고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입니다. CNE 패드와치의 9월 20일 금리 예상은 5.2%에서 5.5%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82.2%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가 지표들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잘 잡히다 보니까 물론 7월에는 인상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동결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달러와 채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달러랑 채권이 미끄러지고 있는데 이들이 주식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돈이 이제 자산 시장을 옮겨 다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식 시장으로 몰렸던 돈이 채권 시장으로 이제 들어가기 조금 시작한 거죠. 그래서 물가 하락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되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4%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국채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바닥을 찍고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한 이러한 빅텍을 포함한 성장주들에게 부담을 주었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이상 올라갔다가 이번 주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또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가격 또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중에 있고요. 오늘도 10년물 채권 금리는 하락하여서 3.81 밑으로 3.7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2년물 또한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생각과 함께 5% 이상의 에서 4.6%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물가 하락과 함께 달러 가치 또한 오래간만에 100대 미만인 99대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2020년 초에 96에서 100 이상으로 뛴 이후에 거의 113 이상까지 올라갔던 달러 가치가 다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CPI에 이어서 PPI도 좋게 나왔고요. 그러면서 CME 패드워치에서 7월에 FOMC에서 인상할 확률이 높지만 그 다음까지는 동결의 의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채권과 달러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호재로 해석을 한 듯합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 다뤄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도 넘어가 볼게요. 미국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무시 못하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중국. 이번에 중국이 부양책을 내놓을지 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전체적인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지가 달려 있는데요. 관련한 외신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우스 모닝 포스트고요. China began to hold hands with IT companies. 알리바바 등 중국 거대 IT 기업의 고강도 채찍을 그동안 휘둘렀던 중국 당국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최근에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2분기 들어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경제 활성화에 민간이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킥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 총리는 이들 IT 기업들을 시대의 선구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정부는 텐센트가 AI 반도체와 서비스 로봇 개발을 강화하는 데 찬사를 보냈고요. 알리바바는 농업이랑 서비스 산업을 혁신한 공로를, 메이투아는 반도체 기업이랑 산업용 로봇 기업에 투자한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지난 2년간 사실 중국 당국은 더불어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공동 부유를 앞세웠죠. 그러면서 이런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그리고 사이버 안보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이번에는 리오프닝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회복이 둔화되고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도 민간 소비와 투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판단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기사인데요. 여기서 보니까 중국 정부는 부동산 건설업자를 돕기 위해서 은행의 대출 구제를 확장하는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그러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저희가 교수님 만나 뵈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외에 미국 시장이 잘 오르기 위해서는 중국의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완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중국 부양책들이 전반적인 시장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현재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중국의 상황이 미국 증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스타벅스라든지 나이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굉장히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있고요. 물론 빅텍 쪽도 애플을 포함해서 많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중국의 경기 상황이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맞고요. 당연히 또 중국에 진출해 있는 유럽 기업들도 루이비통 같이 중국에서 소비가 둔화되는 경우에는 유럽에도 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들이 또 미국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국 상황은 굉장히 민감하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미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중국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 주셨듯이 중국 시장의 테크 주식에 대한 조사가 거의 끝났다는 소식과 부동산 쪽의 부양안이 중국 주식들과 중국과 관련된 유럽, 미국 주식들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금 빠진 감이 조금 있는데요. 어제는 굉장히 많이 또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고위 관료들이 중국 방문으로 미중 간의 긴장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정학적 위험이 조금은 또 완화되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쉽게 안정적으로 바뀌었다 아니면은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상황이 조금 안정되고 바닥을 치고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조금 들리면 미국 증시를 조금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악화되고 미국의 경기 상황이 조금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오면 미국 증시가 조금 떨어지고요. 약간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워낙에 미국 증시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과 물가들이 조금 안정되면서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고 있고요. 미국 주위를 둘러싼 이런 지정학적 위험들도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미국 증시의 골디락 상태를 좀 형성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이제 실적 기간이 미증시에 또 좋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편에서는 나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예, 델타, 펩시, JP모건, 그다음에 시티, 웰스파고, 블랙록 등으로 시작되는 2분기 실적 기간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일단 실적 기간에 들어가면 주식시장은 매크로 환경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되는데요. 돈들이 이제 개별 기업 또는 산업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때는 S&P 500에 속한 기업들 중에서
75% 이상이 예상보다 실적을 잘 내었고요. 이는 5년 평균 69%보다 높은 것이었습니다. S&P 500에 속한 기업들 중에서 78% 이상의 기업들은 예상보다 주당 순이익이 잘 나왔습니다. 이는 5년 평균 77%보다도 잘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잘 나온 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예상치를 많이 하향 조정을 해놨습니다. 지난 3번 분기 연속해서 기업들의 예상 목표치를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75% 이상, 78% 이상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요. 이번에도 2분기 실적 예상은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S&P 500 기업들의 매출은 0.3% 정도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익은 7.2%나 하락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9%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게 적기 때문에 이런 예상치보다는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기업들 중에서 예상이 가시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밤에 펩시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잘 내었습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2.09달러가 나와서 13센트 더 잘 나왔고요. 매출 223.3억 달러는 5억 9천만 달러가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는 비용 문제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동 감축등을 통해서 금융권은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는데요. 이자율 상승에 따른 예금 저축의 이자율 부담이 올라갔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가 상승 둔화와 함께 연준의 기준금리 상승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는 기대감으로 은행주들은 이번 주에 랠리를 펼쳤는데요. 이번 실적도 지난번과 같이 예상보다는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전 얘기 드렸듯이 기업들의 예상치가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요. JP모건은 주당 순이익이 1분기 4.1달러에서 낮아진 3.8달러가 예상되고 있고요. 웰스파고는 1분기 1.23달러에서 낮아진 1.14달러가 예상됩니다. 시티는 1분기 2.19달러에서 낮아진 1.41달러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들의 순이익 상승만큼이나 올해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와 침체 예상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CPI 그리고 PPI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적들까지 함께 짚어주신 교수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CPI 어제도 잘 나왔는데요. PPI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FOMC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다소 낮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또 실적 시즌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면서 시장에는 어떤 훈풍을 불어 넣어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